지금 소개받은 정재정입니다. 우선 그 청명한 날씨에 울릉도 독도 구경을 잘 시켜주시고 잠도 잘 재워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신 국제 또 박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한일 관계 속의 독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밥값에 해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한 20분 정도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토론에 빌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명명백백하게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말하는가 하면 좀 전에 여러분들이 독도에 직접 상륙을 해서 만져보고 사진도 찍고 냄새도 맡았다고 하는 그 이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요새 어려운 말로 하면 실효적 지배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독도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는 독도의 영유권 얘기할 때는 역사적 연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 연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너무 어떤 면에서는 장려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최근에 지극히 악화되어 있는 한일 관계 속에서 독도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우려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와 같은 제목을 택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는 학생들, 특히 외국에서는 학생들도 좀 있기 때문에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독도가 왜 한국 땅인가 하는 얘기를 한 2, 3분 좀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받은 조그만 팜플렛 독도의 역사를 소개하는 한두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연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타나듯이 독도는 이미 522년인가요? 신라 지중왕 때부터 신라 영때 편입됐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고 14세기, 15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재확인하면서 기록에 남아있는 물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여러 가지 역사학의 기법이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일본 사료에서도 17세기 말쯤 되면 독도와 울릉도는 한국의 강원도에 속한다고 하는 그 당시 조선에 속한다는 그러한 기록이라든지 일본인들이 독도와 울릉도에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도항 금지령을 내린다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메이지 유신 10여 년 후에 발표한 이른바 태정관지령 이런 곳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고종 황제가 칙령으로 울릉도 속도를 한국 울릉도 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물론 이제 속도가 독분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한국인들에게 당연한 논리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하고 독도를 그 안에 포함시키고 또 일본과 한국이 지금과 같은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맺은 한일 협정에서도 독도 영유권에 관해서 이런 막 언급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한국의 주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일본이 승리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 요론에서 본다고 했을 때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주장한
그와 같은 자국당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와 효력이 있는 것 같은 기록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영토 주권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게 국제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형상을 차지하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김석진 교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독도 문제가 내연하고 있다고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속으로 지금 두근두근 끓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러면서도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전시 노무 동원 지금 흔히 매스컴에서는 징용공 문제라고 표현했는데 그러한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에 가장 첨예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 문제가 상대적으로 붙여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묻어가지고 독도 문제가 다시 한일 간의 외교 혁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보면은 벌써 일본이 핵심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수입 수출에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일본 상품에 불매운동에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일본은 또 한국을 화이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제 안보하고도 직결된 문제 분리해서 국민들의 대일 감정이 악화가 되고 일본에서는 거꾸로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혐한 문제가 이런 것들이 에스컬레이트가 서로 지금 다시 격화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독도 문제를 정치가 더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언제입니까? 2019년 6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한국일보하고 요미우리 신문이 조사한 여론을 보면은 물론 당연히 한일 관계가 나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거의 뭐 10명 중에 9명은 나쁘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네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은 수치 보여주고 있고 그 나쁜 중에 한일 간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독도 문제다라고 답한 게 의외로 많죠. 한국 사람들 82%, 일본 사람들도 63%나 되는 이러한 결과를 보고 저는 한국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죠. 일본에서도 이렇게 독도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일본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이랄까 이런 것들 불과 한 언제입니까? 2012년에 우리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하기 이전에 일반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독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일 관계에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독도를 꼽는 사람이 이렇게 10명 중에서 7명이나 된다고 하는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일본의 정치가나 한국의 정치가들은 독도 문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안고 있는 국내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또는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해가면서 이거를 카드로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것이 엄중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독도 관계를 하시는 분들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서도 이제 자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독도 문제도 우리는 역사인식의 문제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고 독도 문제 어디까지나 영토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물어 역사인식에 이견이 있더라도 경제 문화 교육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뭐 정답 비슷한 얘기를 물으면 그러면서도 대개 한국 사람들 중에 한 7사람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 중에는 이것도 깜짝 놀라는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한 6명 정도뿐이 안 돼요. 중매는 상당히 많았는데 거꾸로 이걸 뒤집어 본다면 일본 사람들이 야 한국하고는 이제는 경제 문화 교육 별로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그게 바로 엊그제 나타나는 경제 일종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그 비슷한 것 보면은 경제는 역사 인식에 이견이 있으면 경제 문화 교육을 개선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보다 더 많아요. 종래는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경제와 역사는 별개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정경 분리 논리 비슷한 걸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요새는 거꾸로 한국이 투트랙 주장을 해요. 역사 문제하고 경제 문제는 이건 별개다. 그런데 거꾸로 일본은 아니다. 같은 거다. 같은 외부에 놓여 있다. 그런 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일본 측 사정이 종래와는 달라졌다고 대단히 심각하다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감세. 그래서 독도 문제도 여차하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죠. 이거 하는 게 제 생각.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까? 최근에 일본의 동향 이런 걸 보면 일본의 교과서 기술 같은 데서 독도 문제가 대단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고시된 일본의 소학교 교과서를 제가 전부 다 검토해봤는데 독도 문제를 다루는 게 한 페이지가 넘습니다. 독도 문제를 그런 내용은 독도는 심한의 현에 속해 있는 땅인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따져보자고 하는데 한국은 그걸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주요 내용이면서 교과서에 따라서 전부 다 동해 지도를 그려놓고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붉은 국경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실어놓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종래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인데다가 취급하는 용어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북방영토라든지 중국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조어도 생각도 못지않은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그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그 배경에는 1907년에 아베 정권이 출범했을 때 내세웠었던 교육의 최우선의 목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애국 교육에 둬야 된다고 해가지고 전후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 기본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합니다. 일본의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헌법입니다. 헌법. 또 하나가 교육 기본법입니다. 교육 기본법. 그 두 개가 전후 일본을 지탱해왔던 법인데 그 교육 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교육의 목표는 애국심을 향유하고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그걸 구현하는 그 하위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 하위 법령과 각 교과서 거기적 기준이 있는 학습 지도 요령에 이제 그런 것들이 침투가 되니까 자연히 영토 교육도 강화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초, 중, 고등학교 모두가 다 영토 교육이 대단히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또 하나는
영토 뭡니까 이쪽에서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영토 주권 전시관이라고 여러분 그 히비야 공원이라고 일본의 황거 바로 앞에 제국호텔 건너편에 가는 히비야 공원이라고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는 있는 공회당 지하에 영토 주권 전시관을 한 3년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독도 그리고 북방영토 쿠리 생카쿠 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독도 전시가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만 그것을 최근에 확장 이전하는 쪽으로 바꿔가지고 가장 노른자의 땅인 토라노 쪽으로 가서 다시 개관한다고 하는 그거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이제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영토 주권에 대한 것 같은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는 그리고 종래보다 한국에 대해서 독도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한국이 무슨 조치를 하면 금방 항의를 한다든지 애교가 조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보면은 독도 문제가 일본에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걸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전제로서는 누가 뭐래도 독도는 엄연한 한국 땅이라고 하는 현실을 망각한다든지 그걸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가봤지 않습니까? 독도. 사실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그걸 흠집내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본이니까 거기에 말려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말이죠. 유연하게. 그러면서 내실 있는 대응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독도 국민교육을 좀 더 내시로 하는, 실제로 하는 그런 거라든지 해외 홍보의 강화, 충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련되게 해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도를 영유하고 있다고 하는 일본이 도저히 흉내내지 못할 그런 것들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도와 인접 해양, 그러니까 울릉도를 포함한 이 지역의 해양이라든지 생태라든지 동식물 다 포함된다면 그 같은 연구, 탐사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많이 할 수가 있는 것. 그러한 결과를 세계 권위지인 네이처라든지 어제 우리 키오스트에서 봤듯이 말이죠. SCI 잡지 같은데 독도 또는 울릉도가 들어가는 학명이라고 할까 이런 걸로 등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독도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역사, 국제법 이런 쪽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 차원을 넘어가지고 좀 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축적이 되면 될수록 그것이 세계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말이죠. 그거야말로 이와 같은 과학적 연구 말이죠. 연구와 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그리고 이제부터 독도 이 국제법 이와 같은 워크숍에 식물학자라든지 생태학자라든지 어류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가하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또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도 우리 가봤습니다만 대단히 위험을 동반하는 그와 같은 독도 방문인데 유사시에 또는 만약에 사태 대비하는 그런 것들 매뉴얼이라는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그런 거.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 문제가 가능하면 국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엄연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항상 좀 해가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독도 문제가 국제 기구에 제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대비하는 정치와 논리, 완벽한 영어라고 할까 이런 거로 만들어진 문건을 끊임없이 보완해서 생산해놓은 작업 이런 것들은 이제는 어느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잖아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결국 반약의 세타로 이런 거에 대한 대비하고 지켜야 되는 거니까 공개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떤 비밀이 한다든지 비공식적으로 한다든지 뭐 운영의 명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좀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 속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목 한일 관계 속의 독도 문제라고 했는데 한일 관계가 양호하고 우호 친선이라고 할까 협력의 방향으로 가고 했을 때 독도 문제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 비중이라고 하는. 실제로 우리 해방 후에 한 70년의 역사를 보면 한일 관계가 그런 데를 양호했을 때는 독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잘.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되고 서로 대립했을 때는 독도 문제가 불거지고 거꾸로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하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는 평화와 공영의 실현이라고 우호 협력의 최대화라고 두 나라는 그러한 것들 공통분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아에서 결국 자유와 민주주의 구가하는 나라 한국과 일본은 시장 자유 평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동아시아의 평화 나아가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요새 일어나고 있는 일 보면 그런 얘기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얘기 했다는 욕 바가지 먹게 돼 있어. 저도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간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리더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속에서 독도는 적절히 관리해가는 그러한 운영의미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서 느낀 제 소견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